안녕하세요. 저는 박정희입니다. 나이는 62살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과 둘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거의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로 출장을 자주 다니기 때문입니다. 결혼한 지 35년이 되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이에는 대화보다 침묵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부산 출장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밤 11시쯤 되었을 때 하늘에서 쏟아지는 빗소리가 아파트 창문을 두들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혼자 차를 마시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방 쪽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가스 냄새였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인가 싶어 코를 킁킁거려 보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달걀 썩은 냄새 같은 것이 희미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가스 누출이라면 큰일이 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보세요? 관리사무소인가요? 집에서 가스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화를 받은 상담원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전기 스위치는 만지지 말라고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긴급 출동팀이 곧 도착할 거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창문을 모두 열었습니다. 그 다음 현관문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약 30분 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우비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있었는데 빗물에 젖은 우비 위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긴급 출동팀 김성준입니다. 신고 접수받고 왔습니다. 그가 안전모의 턱끈을 풀면서 말했습니다. 턱끈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니 이 비 오는 밤에 출동해 준 것이 고마웠습니다. 전문가다운 침착함이 느껴져서 저도 모르게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혼자 있는데 가스 냄새가 나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저는 그를 안으로 모셔 드렸습니다. 성준 씨는 우비를 벗어 현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휴대용 가스 측정기를 꺼내 들었고 집 안 곳곳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응급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정확한 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 주방부터 살펴볼게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장비 하나하나가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는 모습에서 프로다운 면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라가며 어깨너머로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측정기에서 삐삐 소리가 나더니 숫자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성준 씨가 고개를 끄덕이고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다행히 위험 수치는 아니네요. 하지만 보일러실을 한번 자세히 봐야겠어요. 혹시 그쪽으로 안내해 주시겠어요? 저는 그를 베란다 옆 작은 보일러실로 안내했습니다. 좁은 공간이라 두 사람이 들어가기에는 다소 비좁았습니다. 성준 씨가 무릎을 꿇고 보일러 아래쪽을 살펴보자 저도 자연스럽게 옆에 앉아 손전등을 비춰 주었습니다. 여기 배관 연결 부위를 보시죠. 아주 미세하지만 틈이 생겼네요.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을 보려고 몸을 기울였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작업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의 어깨가 스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성준 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많이 불편하실 텐데 이 작업은 제가 혼자 할 수 있으니까 나가서 기다리셔도 됩니다. 그의 배려 깊은 말투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업무적인 친절이 아닌 진짜 상대방을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요즘 남편에게서는 좀처럼 들을 수 없는 종류의 말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손전등을 비춰드리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대답하자 성준 씨가 잠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뭔가 따뜻한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고마워하는 표정이었을 것입니다. 보일러 열기 때문에 배관이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이런 일이 생기곤 합니다. 큰 문제는 아니에요. 간단한 보수 작업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준 씨는 복잡한 전문 용어 대신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가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을 조금씩 깨우는 것 같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빗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좁은 보일러실 안에서 이 낯선 남자와 함께 있다는 상황이 어쩐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성준 씨는 공구 가방에서 몽키 스패너를 꺼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조여야겠네요. 혹시 몽키 스패너 좀 잡아주시겠어요? 제가 작업하는 동안 떨어지지 않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가 건네준 공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구를 주고받는 순간 우리의 손끝이 스쳤습니다. 별것 아닌 일이었지만 왠지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아마도 오랫동안 누군가와 이렇게 가까이서 함께 뭔가를 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훨씬 수월하네요. 성준 씨가 말하며 렌치로 배관을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보일러실 안에서 우리는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보일러에서 나오는 따뜻한 열기가 사방으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이런 출동이 많으신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네, 특히 비 오는 날이나 바람 부는 날에는 더 많아요. 날씨가 변하면 배관에 무리가 가거든요. 성준 씨가 작업을 계속하면서 대답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능숙했습니다. 힘드시겠어요? 이런 늦은 시간에도 출동하시고. 괜찮습니다. 사실 집에 가도 혼자라서요. 성준 씨가 잠깐 작업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쓸쓸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뭔가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사생활을 캐묻는 것은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아, 이제 됐네요.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성준 씨가 다시 측정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기계에서 삐삐 소리가 나더니 숫자가 화면에 표시되었습니다. 해결됐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그가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상한 아쉬움도 느꼈습니다. 이제 성준 씨가 돌아가면 다시 혼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혼자 있는데 이렇게 빨리 와 주셔서.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혹시 남편분은 언제 돌아오세요? 성준 씨가 공구를 정리하면서 물었습니다. 업무상 필요한 질문일 수도 있었지만 왠지 다른 의미로 들렸습니다. 모레 저녁에 돌아올 예정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성준 씨가 잠시 망설이는 표정을 짓더니 명함을 꺼내 주었습니다. 명함 뒷면에 휴대폰 번호를 쓰며 말했습니다. 그럼 혹시 또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하면 바로 연락 주세요. 제 개인 번호 드릴게요. 24시간 언제든지 연락하셔도 됩니다. 특히 혼자 계실 때는 더 조심하셔야 해요. 그의 말에서 단순한 업무적 친절이 아닌 진심으로 제 안전을 걱정해주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보일러실에서 나왔습니다. 거실로 돌아오니 시계는 벌써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늦은 시간에 정말 죄송했어요.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저는 그에게 차를 권했습니다. 단순한 예의였지만 속마음으로는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잠깐만요. 성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차를 우렸습니다. 그동안 성준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차를 건네주며 저는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평소 남편과는 이런 식으로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눈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일이 많이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갈 수 있으니까요. 보람도 있고요. 성준 씨가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족분들도 걱정 많이 하시겠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성준 씨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2년 됐어요.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섣불리 위로의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은 다 독립했고요. 그래서 이런 야간 근무도 할 수 있는 거죠. 성준 씨가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저와 비슷한 처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남편과는 거의 남처럼 살고 있고 그도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빗소리가 더 거세게 들려왔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이런 날씨에 돌아가라고 하기가 미안했습니다. 성준 씨가 차를 다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시계는 새벽 1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현관까지 배웅하러 갔습니다. 성준 씨가 우비를 다시 입고 안전모를 쓰는 모습을 보니 왠지 아쉬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집안에서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가스 누출 경보기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몸이 굳었습니다. 성준 씨가 재빨리 돌아서며 공구 가방을 다시 들었습니다. 또 문제가 생겼나 봅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그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보음이 계속 울리며 새벽의 정적을 깨뜨리고 온 집안을 울렸습니다. 성준 씨가 재빨리 측정기를 꺼내 들고 집 안 곳곳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측정기 화면의 숫자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폭발 범위는 아니지만 위험한 수치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전기를 끄고 창문을 더 열어야 해요. 성준 씨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지시에 따라 서둘러 창문을 더 활짝 열었습니다. 찬바람과 빗물이 거실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메인 밸브부터 잠가야겠습니다. 성준 씨가 베란다로 향했고 저는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가 메인 밸브를 돌리고 보일러 전원까지 완전히 차단하자 그제야 경보음이 멈췄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만약 성준 씨가 떠나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환기를 위해서 창문은 좀 더 열어두어야 해요. 성준 씨가 저의 떨리는 모습을 보고는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서 담요를 가져다가 제 어깨에 덮어 주었습니다. 찬바람 때문에 몸이 오들오들 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저를 먼저 챙기는 그의 모습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남편이라면 왜 이런 일이 또 생기냐며 짜증부터 냈을 텐데 성준 씨는 달랐습니다. 환기가 완전히 될 때까지 좀 더 있다가 안전을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성준 씨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두 번째 위험 상황이 벌어진 후라 저는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근거림이 단순히 놀란 것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성준 씨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서 제게 더 덮어주었습니다. 그의 체온이 남아있는 외투에서는 은은한 남자 냄새가 났습니다. 오랫동안 맡지 못했던 냄새였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집안에는 찬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혼자 계실 때 이런 일이 생기면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성준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진짜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희미한 거실 조명 아래 그의 얼굴이 다정해 보였습니다. 오늘 밤 2번이나 제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곁에 있어 준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아직.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성준 씨가 잠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이상해요. 평소 같으면 작업 끝나자마자 바로 갔을 텐데 오늘은 왠지 더 머물고 싶었어요. 그의 고백에 제 심장이 더 크게 뛰었습니다. 혹시 그도 저와 같은 마음일까 싶었습니다. 담요 속에서 몸은 따뜻해졌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성준 씨와 저는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밖의 빗소리와 우리의 숨소리만이 조용히 집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시계가 새벽 2시 반을 가리킬 때까지 우리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성준 씨가 주기적으로 측정기로 공기를 확인했습니다. 수치가 안전한 범위로 떨어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그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안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에 전문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밖을 내다보니 비가 더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천둥 소리까지 들려왔습니다. 이런 날씨에 나가시면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저는 진심으로 걱정되어 말했습니다. 성준 씨도 창밖을 바라보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집에 가야죠.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과 달리 밖의 상황은 정말 심각해 보였습니다. 바람까지 세게 불어서 우산을 써도 소용없을 정도였습니다. 아니에요. 이런 날씨에는 정말 위험해요.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새벽에 비가 그치면 가세요. 저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성준 씨가 잠시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늦은 시간에 남의 집에서 괜찮아요. 오늘 밤 2번이나 저를 도와주셨잖아요. 당연히 제가 도와드려야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속마음으로는 그가 조금 더 머물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결국 성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잠깐만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저는 그에게 수건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아까 우비를 입고 있었지만 머리카락이 조금 젖어 있었습니다. 샤워라도 하시겠어요? 감기 걸리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하지만 성준 씨의 머리에서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건으로 그의 머리를 닦아 주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성준 씨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이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길이 그의 이마에 머물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깊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에게 침실 옆 작은 방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전에 아이들이 쓰던 방이었는데 지금은 잡동사니를 놓는 방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세요. 이불도 깨끗한 걸로 준비해 드릴게요. 성준 씨는 고맙다며 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불과 베개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방으로 돌아왔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옆방에 성준 씨가 있다는 사실이 계속 의식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도록 남편에게서도 느끼지 못했던 떨림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반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침실 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실 소파에 성준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도 잠이 오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잠이 안 오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낯선 곳이라 그런지 저도 잠이 안 와서 나온 거예요. 저는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거실에는 희미한 조명만 켜져 있어서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평소에도 잠이 잘 안 오세요? 집에 혼자 있으면 그런 날이 많아요. 너무 조용해서. 성준 씨의 목소리에서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가면 혼자 있는 밤이 길고 외로웠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빗소리가 들려왔지만 이전보다는 잠잠해진 것 같았습니다. 비가 조금 약해진 것 같네요. 성준 씨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많이 와요. 조금 더 기다리세요. 저는 그가 서둘러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밤이 언제 다시 올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준 씨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희미한 조명 아래 그의 얼굴이 더욱 다정해 보였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이런 늦은 시간까지. 저야말로 고맙죠. 혼자였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이의 거리가 더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성준 씨의 손이 소파 위에 있었고 저도 모르게 제 손이 그의 손 가까이 가 있었습니다. 거의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였습니다. 혼자 계실 때 불안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달려올게요. 성준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시계는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곧 동이 틀 시간이었습니다. 성준 씨가 떠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계속 그 밤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따뜻한 배려와 마지막에 건넨 말이 자꾸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부산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서자마자 인상부터 찌푸렸습니다. 집에 무슨 일이 그렇게 많아? 이것저것 고칠 게 끝이 없네. 제가 그날 밤 일어난 일을 설명하자 더욱 화를 냈습니다. 야간에 남자를 혼자 집에 들였어? 동네에서 뭐라고 하겠어? 남편은 제가 위험했다는 건 묻지도 않고 오직 체면만 걱정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편의점에서 평소보다 100원 비싼 우유를 샀다는 이유로 제 머리를 탁 쳤습니다. 100원 차이 때문에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이 점점 더 무서워졌습니다. 그런 남편과의 일상 속에서 성준 씨가 더욱 그리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간 되실 때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약속 날, 저는 오랜만에 정성스럽게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한적한 호텔 라운지에서 만난 성준 씨는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혹시 힘든 일 있으셨어요? 전화할 때 목소리가? 성준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남편 이야기를 조금 털어놓았습니다. 성준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되는데. 당신은 소중한 사람인데. 그의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소중하다는 말을 들어봤을까요? 저녁이라도 함께 하시죠. 조용한 곳을 아는데. 우리가 간 곳은 전통 한정식집이었습니다. 개별룸에서 성준 씨가 조심스럽게 음식을 덜어 주었습니다. 그 작은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렇게 대접받는 게 언제인지? 제가 중얼거리자 성준 씨가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대접이에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남편에게서 온 카카오톡 무료 통화였습니다. 순간 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성준 씨도 상황을 눈치채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받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 하고 있어? 남편의 목소리가 평소처럼 차갑고 명령조였습니다.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있어요. 거짓말이 나왔습니다. 성준 씨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아팠습니다. 내일 일찍 들어간다. 점심 준비해 놔. 말이 끝나자마자 전화가 뚝 끊어졌습니다. 안부 인사도 고생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갑자기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성준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도 궁금해하지 않는군요. 그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남편은 제가 무엇을 하든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라요. 당신의 하루하루가 궁금하고 당신이 웃고 있는지 슬퍼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성준 씨가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집에 가기 싫어요. 저도 모르게 솔직한 마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럼 오늘은 가지 마세요. 성준 씨의 말에 제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남편이 내일 일찍 들어온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밤에 집에 없으면 큰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가세요. 아직 10시도 안 됐어요. 성준 씨가 제 손을 더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호텔 라운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조용한 음악이 흐르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는데 성준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시겠어요? 성준 씨의 진지한 고백에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1시가 되어서야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남편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던 남편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이 시간에. 저는 당황하며 친구를 만나고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며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일어나서 제게 다가왔는데 술 냄새가 났습니다. 그때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 급히 전화를 받으며 거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려 있어서 대화가 들렸습니다. 응, 나야. 오늘 못 만나서 미안해. 내일 시간 되면 호텔로 와.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통화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전혀 달랐습니다. 부드럽고 다정했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끊고 들어왔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다시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뭐 했는지 정확히 말하지 않으면 가만 안 둬? 남편이 제 팔을 거칠게 잡으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방금 전 다른 여자와 다정하게 통화했던 사람이 저에게는 이렇게 대하는 것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날 밤은 남편의 추궁과 의심으로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의 불륜 현장을 목격한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성준 씨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이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불륜 사실도 털어놓았습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살 이유가 있나요? 성준 씨의 말에 제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그 후로 한 달 동안 저는 남편을 관찰했습니다. 거짓말이 늘어났고 외박도 잦아졌습니다. 회사 회식이라며 새벽에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는데 향수 냄새까지 풍겼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샤워를 하는 사이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카카오톡에는 자기야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여자와의 대화가 가득했습니다. 호텔 예약 확인서까지 있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남편이 골프를 간다며 나간 사이 저는 협의 이혼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불륜 증거들을 모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돌아왔을 때 저는 식탁 위에 서류와 증거들을 놓아두었습니다. 남편이 서류를 보고 얼굴이 굳어지며 이게 뭐냐? 고 물었습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저는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쳤어. 갑자기 웬 소리야?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이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저는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건 오해야. 호텔 예약까지 해놓고 오해라고요? 남편이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서로 합의해서 정리해요. 제 단호한 말에 남편이 당황했습니다. 평소 순종적이던 아내가 이렇게 나오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남편의 불륜이 명백한 유책 사유였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서도 제가 유리했습니다. 이혼 후 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비좁지만 제 공간이라는 것만으로도 자유로웠습니다. 성준 씨가 이사 도움을 주러 왔는데 그가 새로 설치한 가스레인지를 점검해주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네요. 성준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 이제 당신과 당당하게 함께할 수 있어요. 성준 씨가 밸브를 조심스럽게 돌리자 딸깍 소리와 함께 파란 불꽃이 예쁘게 피어올랐습니다. 완벽하네요. 이제 안전해요. 라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봄볕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성준 씨의 품에 안겨 그 햇살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제 인생의 밸브가 다시 열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새로운 집에서 성준 씨와 함께 보낸 시간은 진정한 자유의 맛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의식하거나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다시 찾은 사랑이 이렇게 달콤할 줄 몰랐습니다. 남편의 무관심과 폭력, 그리고 불륜까지 참아가며 살았던 30년의 결혼 생활이었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시간들도 제가 성준 씨를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준 씨와 함께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작은 집이지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롭고 행복합니다.
중년이 되어서도 사랑할 수 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모든 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말이에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요. 오늘도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희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